두 분의 내일장 공략주 공개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감명근 전문가의 공략주 맞추기가 아주 열풍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바이오 쇼핑몰 맞나요? 이 힌트만 주셔도 우리 많은 분들이 apta바이오를 압도적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또 정답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왜 못 그래요?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니에요.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티움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힌트 드린 이유가 월스트리트 바이오 쇼핑몰 자체가 현재에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끝나면은 각종 계약이나 그 기술 제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별칭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티움 바이오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1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11월 22일에 신규 상장을 했죠. 이제 SK케미칼하고 많이 관련되는데요. 혁신 신약 그 연구개발 센터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현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센터에서 이제 주도하에 이제 각종 혈우병이나 폐의 섬유증 등 이제 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벤처 기업이 되겠습니다. 혈우병이나 섬유증 같은 이 병들은 이제 신약 개발 목표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자궁 내막증 치료제 등 총 5개가 있다고 합니다. 보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이 입증된 신규 상장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희귀 질환자 정부 예산 증액에 따른 이제 수혜감이 기대된다. 이걸 제가 첫째로 꼽고 싶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이탈리아 키에지 그룹에서 보시면 이제 희귀 질환자 관련해 가지고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기술 추출이 이미 이루어졌죠. 지금 현재로서 이제 키에지 그룹의 기술이 이전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신약 후보 물질 내년 이제 임상 일상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달이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나 근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원제약에 또 기술을 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예산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도 이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에 이제 희귀 질환자 지원 관련해서 354억을 이제 증액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에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동사가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이제 내년을 주목해야 되겠죠. 내년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0 있습니다. 이제 참여 기업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들을 제가 내막들을 쫙 살펴보니까요. 보통 움직이는 종목들은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사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리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월 10일이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에서 이제 그 초청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바닥권에서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참가 사례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보시면 그 과거 이제 2018년 12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작년도 12월 이후에 상장 이후에 무려 지금 급등이 지금 3배 넘게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죠. 잘 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작년도 보시면 12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줬죠. 물론 급락은 했지만 3월까지는 그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나이백 같은 게 조금 빨리 움직였더라고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보면요.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종목만 보더라도 일단 대형 바이오주에 비해서 여러분 중소형 바이오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티움 바이오를 제가 이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12월 10일 날 이때 급등이 나왔죠. 이 구간을 이제 선으로 그어보면요. 이때가 대략 13,300원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13,300원 이탈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충분히 뭐 그 확산이나 상승 여진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2만 원대까지 한번 현재 구간대에서 한번 노려보고 추가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계속해서 적어도 한 3월까지는 갖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명근 전문가의 공략주 티움바이오였습니다. 이어서 추명진 전문가의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답은 상상인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딱 맞추셨습니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우선은 상상인에 대한 기업개요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금융업 전산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금융사업 부분에서는 저축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8년도 매출액은 4,844억 원, 영업이익은 1,758억 원, 단기 순이익은 1,36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우수한 실적을 보유를 했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에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상상이라는 기업은 전산 관련해서 전산 시스템 구축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하고 이 부분에 맞춰서 저축은행을 인수를 하면서 기업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서 제가 2018년도 실적을 말씀드렸듯이 1,0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발생을 시키면서 2017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넘는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올해 또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왜 단기간에 최근에 좀 급락 모습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는 올해 8월에 발생했던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일본 자금을 유입했다는 이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10,000원 초반대에서 좀 유지했던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하나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무자본 M&A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금감원의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 기업 중에 하나였던 상상인이 추가 급락 모습이 나오면서 7,000원대 초중반대로 내려온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에서 발표를 하기를 우선은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무자본 M&A 관련해서 연관성이나 정황은 좀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수 기회는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우수한 실적으로 형성되었던 주가만 본다고 하면은 우선은 20,000원 부근까지도 형성을 했습니다. 이 당시가 언제였냐? 2019년도 7월달, 8월달 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이슈가 뜨고 일본 자금을 조달해서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이 오히려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투매 물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0원 초반대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대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이길 시초가에서 저점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10,000원 부근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저항대가 될 수도 있고 돌파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0,0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로는 15,000원 한번 화끈하게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8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공략주 상상인까지 들어봤습니다. 주 전문가의 종목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종목 상담 신청했는데 내 종목 안 나왔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내일 4시에 돌아와서 보너스 상담 코너를 통해서 투자 의견 남겨드립니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올스탁 최병진 전문가 그리고 감명근 전문가였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